그러니까 이 EVTOL 산업의 양대 산맥이죠. 조비와 아처의 소송전인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흔한 기술 분쟁인가 싶었는데 이게 파고들수록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건 거대한 체스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체스 게임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기술을 훔쳤냐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 소송 결과 하나에 앞으로 한 1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할지, 또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경쟁에서 누가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지, 네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말 그대로 기술 경쟁의 가면을 쓴 권력 투쟁인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의 핵심적인 시각은 아주 일관됩니다. 이 소송이 모든 면에서 거의 설계된 전쟁에 가깝다는 건데요. 네.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다시 짚어보죠. 조비의 핵심 직원이 퇴사 직전에 수십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바로 경쟁사인 아처로 이직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인데 네. 그냥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업계나 법률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이게 거의 명백한 신호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 패턴이 핵심입니다. 퇴사 직전에 그것도 대량의 파일을 개인적인 경로로 빼내는 행위. 이건 법정에서 실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전형적인 기밀 유출 시그널이거든요. 아하, CNBC 기사 원문에서도 수십 개, 그러니까 dozen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한두 개 파일이라면 뭐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라도 있겠지만 네. 수십 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명백한 의도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 같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굳이 개인 이메일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당연하죠. 회사 서버에 그냥 두거나 후임자에게 전달하면 될 일이니까요. 네.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건 그 자체로 회사 외부로 이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 직원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이 조비에서 단순 엔지니어가 아니었죠. 맞아요. 키보르크라는 이름의 이 사람이 미국 주 지방정책 총책임자였더군요. 직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나요? 조비의 사옥 전략 그 자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전략 자체요? 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버티포트를 지을지 그 부지 협상하는 내용,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파트너사랑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지 그 내부 가이드라인,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FAA 인증을 어떤 전략과 타임라인으로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와 얼마에 어떻게 사업을 펼칠지에 대한 조비의 모든 밑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와. 그건 그냥 기술 도면 몇 개 훔쳐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회사의 전력 지도를 통째로 들고 나간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처 측에서 소송은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반박하는 건 사실상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공허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아, 증거 싸움에서 이미 밀린다. 그렇죠. 조비는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을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처는 그저 부인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시작부터 조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시작한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비 쪽에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아처가 그 정보를 정말로 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훔친 건 알겠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 혹시 그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오, 자료에서는 아처가 훔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황 증거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노골적인데요. 바로 더하기 1 전략입니다. 더하기 1 전략이요? 네. 그게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키보르크라는 직원이 조비에서 담당했던 특정 파트너사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처가 갑자기 그 협상에 끼어들더니 조비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아주 살짝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와, 이건 뭐 이건 조비의 협상 카드를 정확히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대방의 패를 알고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이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닌가요?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 정교한데요. 그렇죠. 내부 정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요? 조비와 협력하던 한 파트너 개발사가 갑자기 기밀 유지 계약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조비와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초가 조비의 파트너사를 직접 흔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이건 그냥 정보만 쓴 게 아니라 사업을 대놓고 방해한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아초가 훔친 정보를 바탕으로 파트너사에 접근해서 조비의 조건은 이렇지, 우리는 더 좋게 해줄게, 조비 말고 우리랑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야. 그리고 세 번째 정황이 이런 추론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바로 아처의 과거 이력이죠. 2021년에 다른 경쟁사인 위스크 에어로와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도 핵심 인력이랑 기술 기밀을 빼갔다는 혐의로 피소됐었고 결국 2023년에 보잉에 아처에 투자하는 형태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런 전력은 상습범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네. 범월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이 또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번에도 고의가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네 번째 정황은 아처의 그 절박한 내부 사정과 관련이 깊다고요? 네. 업계 전문가들조차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아초의 기술 개발과 FAA 인증 속도가 빨랐다는 점,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되는 적자와 현금 소진 때문에 어떻게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극심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동기와 전과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들까지. 네. 빠르게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절박한 동기,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전과, 그리고 내부 정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의심스러운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아처가 기밀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아처가 패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료에서는 4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더군요. 네, 저지에 당연히 금전적 배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조비가 입은 손실액만 물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기업 소송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붙는데 이게 실제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몇 배요? 네, 수천억 원은 우습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두 번째 리스크, 바로 금지 명령, 인정션이라고요. 이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형 선고요. 네, 법원이 아초에게 기밀을 활용해 개발한 모든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재 개발 중인 EVTOL 핵심 설계 코드를 폐기해야 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맺었던 모든 파트너십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FAA의 인증 절차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그냥 멈추는 거네요. 이처럼 속도가 생명의 시장에서 2, 3년 뒤처진다는 건 이건 마치 마라톤 경기 중에 선수 한 명한테 너는 지금부터 1시간 쉬고 다시 뛰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상 퇴출 선고나 마찬가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사이에 조비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FAA의 인증 리스크입니다. 설령 금지 명령을 피하더라도 FAA는 안전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기술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낙인 찍힌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게 진행할 겁니다. 이 기술 정말 당신들이 개발한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겠죠. 인증이 1년만 지연돼도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증 지연은 곧 상업화 지연, 매출 지연, 그리고 투자자 신뢰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겠군요. 마지막 평판 리스크도 치명적이겠고요. 네. EVTOL 산업은 결국 신뢰를 파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술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틸란티스 항공 같은 대형 파트너사는 물론이고 사우디의 국부 펀드나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같은 거대 투자자들까지 모두 등을 돌릴 겁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 수십억 달러짜리 미래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조비의 소송 타이밍인데요. 조비는 원래 소송을 즐겨하지 않는 오히려 좀 유순한 이미지의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FAA 인증이 코앞이고 사우디나 UAE 같은 대형 해외 계약을 막 발표한 이 중요한 시점에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소송이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증거입니다. 아, 전략이다. 네, 100% 이길 자신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동시에 소송 그 자체를 경쟁사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전략적 무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인 경쟁사 제거입니다. 소송으로 아처의 발을 묶어서 FAA 인증 속도를 늦추고 자금줄을 마르게 하고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효과입니다.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요. 네, 파트너사,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며 우리의 기술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죠. 이 소송은 조비의 기술력과 준법 정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의 흐름도 그런 조비의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네요. CNBC 기사만 봐도 조비의 주장은 다운로드 기록이나 이메일 전송 같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상세히 실리는 반면에 그렇죠. 아처의 반박은 근거 없다라는 한마디로만 처리된다고요. 맞습니다. 기사 자체가 조비의 구체적인 혐의 제기, 그리고 이어지는 아처의 무력한 변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반복되면 대중과 투자자들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조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장 논리가 있더군요. EVTOL 시장은 결국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구조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소송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항공산업의 특성상 인증, 파트너십, 군정부 계약, 생산 라인, 부품 공급망까지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한 한두 개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2등, 3등은 설 자리가 없다. 네, 비집고 들어올 틈이 거의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소송으로 아처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처와 손잡으려던 항공사, 투자자, 심지어 정부까지 모두 가장 확실한 대안인 조비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겠군요. 아처의 리스크가 조비에게는 기회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처와 계약을 고려하던 사우디나 일본, UAE 같은 국가들도 당연히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즉, 조비는 이 소송을 통해서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아처에게 갈 뻔했던 시장의 모든 파일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처의 위기가 곧 조비에게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되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엔 한 직원의 명백한 기밀 유출 사건으로 시작해서 아처가 그 정보를 사용했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 패소 시 아처가 겪게 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조비의 시장 독점 전략까지 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처럼 느껴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조비에게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쟁사를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EVTOL 산업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확정짓는 시장 독점의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 소송을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조비의 장기적인 해자, 모트를 더욱 깊고 넓게 파주는 강력한 호재로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아, 경쟁사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조비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니까요.